개성 경무대에서 전속력으로 질주를 했을까요? 이 JSA 군사분계선을 넘은 규순병사 오청성이 이 JSA 내부가 아닌 개성 경무대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당초 알려졌던 것은 판문점 안에 있는 부대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사실 이제 개성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 그런 이제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병사의 여러 가지 외모나 차를 볼 때, 군복을 볼 때 이제 판문점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아마 이제 그 JSA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우리 군도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판문점과 개성이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경무대라는 곳이 사실 이제 헌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를 관할하는 개성 경무대에 아마 고위급의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성과 저희 판문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오청성 병사가 개성 경무대 소속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개성시에서 판문점까지 약 4km를 전속력으로 질주한 셈인데요. 뭐 안 소장님 일단 개성 경무대가 헌병대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문도 없이 판문점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무대가 헌병대죠. 군인들을 단속하는. 그러니까 개성 시내에는 판문점 대표부도 있고 노동당 연락부 소속 특수부대도 와 있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가까이 평산에 2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2군단 사령부의 보급 물자가 전부 개성까지 도착해서 자동차로 날아갑니다.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무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만 개성시는 원래 직할시였다가 지금은 황해북도 개성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직할시가 아닙니다. 상당히 다운 사이징이 됐는데. 줄어들었네. 네,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개성 경무대 지금 그 대장은 아마 육군소장 완스타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스타 밑에 무슨 보위부장 뭐 참모장에서 저런 찝차 타는 사람이 또 몇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군인은 바로 저 보이는 하얀 건물 전에 저 72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보병 차단소를 하나 통과했죠. 보병 차단소를 통과할 때는 아마 뭐 경무대 차량이든 판문점 대표부 차량이든 보병 애들은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 2층 건물에 왔을 때 바로 그게 이제 민경 최후의 차단소니까 거기서 이제 아마 차단봉을 꺾어뜨리면서 난스톱으로 돌진하니까 그때 이제 비상을 걸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무대 차량이든 혹은 또 그 좀 뒤에 민경 대대들이 있는데 민경 대대장이 또 저런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개성 그 바운다리 안에 한 거의 15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써 뭐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저 차량이 어느 소속이라는 게 밝혀졌겠지만 이제 공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경무대의 차량일 가능성, 민경대대장의 차량일 가능성, 또 판문점 대표부에 한 5 내지 7명 저 차 타는 사람 어쨌든 간부 운전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개성 경무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군인에서 고위급 이 간부의 차를 직접 몰고 기술을 했다면 그 김기호 교수님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남다를 것 같아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비밀은 고급 정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군이 그 비밀의 접근 권한을 가진 게 굉장히 그 소수의 인원만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서 운전병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들은 정도의 풍문 정도, 눈여겨본 거 그런 정도일 것이 가능한데 더구나 판문점 대표부 소속의 운전병이라면 조금 많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판문점 대표부는 노동당의 그 통일전선부의 또 통제도 받으면서 또 총참모부나 인민무력부 통제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경무대 소속이라 그러면은 이 경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주무기 때문에 대좌라 그러면 뭐 기껏해야 우리 같으면 이게 참모들을 거느리는 참모장 대령보다는 조금 높고 준장보다는 낮은 계급이 우리 군함은 대령과 원스타 사이에 우리는 소령, 중령, 대령 다음에 장군이지만 북한군은 소자, 중자, 상자 그다음에 대좌.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대령을 커널이라는데 시니어 커널로 번역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우리는 준장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협상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거나 또는 우리 기무부대 같은 보위부장, 간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 운전병 가지고는 아마 제가 볼 때 비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고급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 네네. 네, 안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의 운전병이었다면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북한 군내 사정을 저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판문점 대표부 소속 운전병이었다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더 비밀을 많이 알 수 있는데 대자급이면 적어도 우리가 대령급이면 이제 뭐 부관도 있고 밑에 이제 거느린 행정병도 있는데 북한군은 대좌까지도 부관이나 이걸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 운전병이 그 부관 업무, 경호 업무를 다 하도록 돼 있어서 일부에는 그 대좌급 이상의 운전병에게도 권총이 지급되는데 저 친구는 왜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는지 너무 다급해서 휴대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이제 의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건 서류를 많이 날라줬다든지 그러면 좀 비밀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렇죠. 또 김원홍 제1부국장이 지금 숙청됐다 뭐 비판받고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런 그 고위 간부들과 권력 내부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성시에서 판문점까지 직선 거리는 일단 약 4km 정도가 나오는데 김기호 교수님. 네. 제가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오후 3시경 그러니까 11월 13일 오후 3시 11분 이 오청성 병사가 사선을 넘었을 당시가 원래 그 JS에서는 조금 경계 태세가 조금 소홀할 때다. 이걸 다 미리 알고 그러면 전속력으로 4km를 돌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개성부터 달렸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판문점 경비부대가 북한 쪽으로 북쪽으로 300m고 이 남북으로 한 400m 정도 그 원이 여기요? 예, 예, 그렇게 바로 그 뒤에를 민경부대가 경계에 증원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 그 민경부대에서 또 소속일 수도 있으면은 한 1km 정도 1km 정도를 달려올 수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뭐 개성에서 뭐 오롯이 갔다고 보기에는 뭐 4분의 1 지점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3시경이면 막 정비하고 인원 점검하고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 투입점 점검하고 그런 시간인데 아마 어쩌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중요한 회의에 정례회의 같은 게 이렇게 참가하는 시간이어서 거기다 이렇게 모시다 주고 자기는 이렇게 달릴 수 그걸 다 있는 계획을 했겠죠. 그렇죠. 늘 그게 반복되는 순간이니까 그런 날을 좀 정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예, 뭐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북한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인데 오병사가 넘어온 72시간 다리를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뭐 한 40명 되는 인원을 전원 교체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72시간 다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976년도에 우리가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이게 JSA가 남북 군인들이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접촉을 했어요. 우리가 뭘 먹는 거 주기도 하고 저쪽에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상당히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 군이 오히려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끼 만행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북한이 저걸 72시간 만에 다리를 완공했다고 그래서 이제 72시간 다리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도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게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데 지금 일단 그 북한군에서 아마 저기에다가 이제 통문 그걸 아마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군도 보면 이제 다리에 보면 쇠창살을 해서 그걸 직접 열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일단 다리를 일단 폐쇄를 하고 저 앞에다가 통문 설치를 해서 실제 저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통제하는 아마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정도면 김기호 교수님 분위기가 상당히 어묵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다리를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성 후방으로부터 민경대로부터 각종 보급 지원과 판문점 대표부 판문각으로 들어가는 그게 마지막 그 사천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금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시면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했다 그걸 폐쇄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북쪽에 세운 다리이기 때문에 저것을 아마 강력한 통문 같은 폐쇄 장치를 해놔가지고 확인된 인원에 한해서 통과해주는
그런 거를 할 겁니다. 예, 뭐 안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경비 병력도 전원 교체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문책을 당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다급하게 그 30-40명의 경무원 경비병들을 바꿔야 되는 것은 이제 책임을 추궁당할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탈영 귀순병을 이제 사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사실 저들로서는 엄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국 책임 안 지려면 또 그 귀순병 뒤따라서 탈북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뒀다가 이게 다 탈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문도 설치하고. 네, 통문도 설치하고 빨리 이걸 빼고 새로운 사람을 아무 책임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갖다 놓아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 뺀 사람들은 뭐 당장 무슨 탄과이나 뭐 광사로 쫓아보내기보다는 저 판문점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군관들이지만 다 임기가 이제 4년짜리입니다. 4년을 저기서 경무원으로 근무하고는 병종에 관계없이 정치 장교로도 갈 수 있고 지휘관으로도 갈 수 있고 보위군관으로도 갈 수 있는 아주 정말 특권이 차려지는 자리였는데 저 사람들이 졸지에 지금 다 잡혀가서 지금 판문점 대표부에 가서 아마 뭐 무기나 심지어 군복 계급장까지 빼앗기고 뭔가 비판 사상투쟁 회의를 하면서 예. 책임 소재를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박림수 저 판문점 대표부 대표가 박림수 육군소장인데 투스탐이요? 투스탐. 완스탐 거기 소장은 완스탐. 예. 박림수는 뭐 무조건 이게 완전 수용소감이고 그 밑에 무슨 대대장, 조장, 뭐 단장 이런 사람들도 아마 거의 군복을 벗을 거고 그 밑에 사람들도 아마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판문점 안에서 저렇게 북한 군인이 차를 몰고 와서 그걸 MD를 넘기 직전까지 들어왔는데도 저거 그렇죠. 못 막았다는 건 거의 판문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처벌 또한 김정은이한테 보고되면 뭐 김정은 손가락에 저걸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숙청폭이 대단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화면 그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엎드려서 하고 서서 했던 북한 군인들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에서 만약에 급소를 제대로 맞춰서 사살을 시켰다면 이 정도 숙청폭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판문점이 이제 피바람이 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우리가 이제 170cm 아닙니까? 오병사가. 근데 예. 뒤에서 권총 둘이 쏘는 사람은 1m 75cm니까 키가 크고 그건 경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저 AK 소총을 들고 왔으면 엎드려 사격하고 옆에 또 꿇어 사격하는 사람은 그 오병사처럼 키가 1m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판문점 안에는 경무원 외에 뭔가 자신들이 탈북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습격조나 저격조가 있었다는 거죠. 5분 대기조 같은 5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저 친구도 뭐 다행히 명중은 시켰지만 사살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친구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어느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아마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왜 지난번에 와가지고 교체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뉴스 특급에서 거의 현대로 꼭 우리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추론한 대로 거의 지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합리적 있네요. 추론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이렇게 북한군 내부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공식적인 보도는 안 나오고 있고 아직 북한 주민들은 좀 모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아마 이거 보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판문점 역사상 북한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예전에 소련 대학생이 84년도에 한번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와서 그 관광 왔다가 바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바로 총격전이 벌어서 그때 우리 군이 1명 죽고 북한군이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련 인사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게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망이 뚫린 것이고 예. 또 지금 보면은 거의 경계에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문제는 그렇게 총을 맞았는데 우리가 살려냈잖아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알려지면 저렇게 총을 맞았는데 살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의료시설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저렇게 살렸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북한군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 상황 또 어떤 그쪽에서의 어떤 이제 옥수수라는 이런 거밖에 못 먹는 상황 이런 게 다 노출됐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이제 북한 내에 알려졌을 경우에 자칫 이제 지금 북한 내부가 사실은 지금 대북제재라든지 이게 지금 굉장히 또 테러 지원국이 지정이 돼서 이번 겨울은요 굉장히 북한이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도 배급이 줄어들고 군인들에 대한 특히 배급이 줄어들면 예. 지금 보면 군인들 지금 전기가 없어서 쌀 도정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쌀을 이 벼를 빻아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면 이 판에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또 어려움들이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거기에 지금 공감하는데 JS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주식이 거의 옥수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보건 생태 이런 걸 봤을 때 또 우리 대북 방송 이런 걸 계속 한 2년 이상 듣고 있으니까 자유를 향한 사선을 넘는 대탈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북한 군인들이 오청성 병사 쫓아올 때 자동소총 들고 왔었잖아요. 저런 중화기들을 앞으로 판문점에도 더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통문을 막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통상 보면은 저격수들을 갖는 그 잠복조가 있고 오분대기조가 있고 또 기동 타격대라 가서 후속 증원하는데 예. 아마 거기는 아마 기관총까지도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기관총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 글쎄요, 분위기가 정반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JS 숙청이 이뤄진 북한과는 달리 이 교순병사를 구해낸 우리 중사들 그 공로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훈련했던 현장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중사 노영수, 중사 송승환, 부명 권영환. 다음의 장병들은 2017년 11월 13일 심각한 부상을 당한 북한 군인을 군사 정전이 본부구역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 후송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치하한다. 이들의 행동은 탈북 군인의 생명을 구했고 지난 64년간의 정전 상황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긴장을 완화시켰다. 이들의 공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속 부대인 유엔사 경비대대, 나아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매우 명예로운 행동으로 그 공을 치하함. 미협중국 육군 대장 빈센트 브룩스. 예, 김 교수님 굉장히 명예로운 현장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감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상이다, 훈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좀 저 장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데 살아있는 군인이 전쟁 중이 아닌 이 작전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다. 예, 미 육군이 주는 게 되게 공로 훈장, 유공 훈장, 그다음에 오래 근무하는 근속 기장 이 세 가지 받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명예 훈장이라고 이제 또 전사했을 때 주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근무 중에 작전 중에 현저한 유공이 공로가 큰 그런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육군 공로 훈장이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군이 더군다나 미군 육군의 공로 훈장 받는 사람은 그렇죠.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도 뭐 요거 비슷한 거 받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한 명예입니다. 예. 이름이 이제 노영수 중사, 송승현 중사, 그리고 뭐 권영한 중령이야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예. 이 노중사, 송중사, 그러면 김규 교수님. 네. 이분들 이제 상사되고 특진도 바로 하는 겁니까? 이런 훈장이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거의 전쟁 중에 있었던 공로로 작전 유공자로 치거든요. 예. 우리가 그 대침투 작전 유공자는 바로 그 진급되면 진급이 그 해연도에 예. 특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명이 중사 두 명이 진급을 다 앞두고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총각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급도 잘 되고 결혼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교수님 병사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도 한번 훈훈하게 웃어봅니다. 네. 예, 이현정 의원님, 이 사진으로 모습만 봐도 참 늠름한데 저 두 분에 대해서 좀 알려진 사실이 있나요? 지금 이제 노영수 중사하고 이제 송승헌 중사 그렇죠. 두 명 같은 경우 사실 이 JS의 근무는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아마 이제 일반 병들 같은 경우도 이 차출될 때는 JSA 같은 경우는 일단 인물이나 이제 외모 이런 것들 상당히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주로 외부에서 이제 많은 관광들도 가시고 또 북한군과의 대결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압적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가는데 이 두 중사 같은 경우는 2009년, 2010년에 이제 부사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렇죠. 특히 최전방만 이제 근무를 자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의 능력들은 상당히 지금 보면은 오랫동안 그래도 이 JS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노련한 그 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병사를 이야기 들어보면 총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군이 실전을 잘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연습만 해왔는데 문제는 실전 상황에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이거 굉장히 일반인들 보시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전 상황이 되면은 일단 먼저 피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병사 같은 경우는 저 부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직접 이제 그 오창성 병장을 이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그 용기가 상당히 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군이 보면 이번에 작전에서 보면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체로 보면 일단은 제대로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글쎄, 뭐 20여 분간에 조금 공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상까지 되는 거 보니까 마무리는 되는 것 같은데 안소영님 하나 정리하는 김에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오청성 병사가 북한 이 대북 확성기를 많이 돕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판문점 인근에서 우리 표창받은 중사들 뭐 자랑도 하고 북한 군인들도 다 이런 거 다 들을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좀 많이 홍보하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늘 강조하는 건 우리 유엔사 측에서 북한이 이제 저 회담에 나오라 와서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이 정전협정 위반한 거 사과하라 뭐 이렇게 요구할 때 이제 안 나오고 지금 휘뚱도 안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경고할 필요 있습니다. 너네 정회담에 안 나오면 우리 전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 다 틀어서 저거 다 공개하겠다. 그럼 아마 북한이 꼼짝 못하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북한군에게 저런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도 이제 탈북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것은 북한군을 약화시키고 우리 심리전의 성과를 올리는데 상당히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됩니다. 예. 글쎄 개성경무대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했는지는 이제 오청성 병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병사 교체를 단행한 북한과 글쎄요 우리는 일단 우리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안찬일 소장, 김기호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 어쨌든 간부 운전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개성경무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군인에서 고위급 이 간부의 차를 직접 몰고 귀순을 했다면 그 김기호 교수님 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비밀은 고급 정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군이 그 비밀의 접근 권한을 가진 게 굉장히 그 소수의 인원만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서 운전병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들은 정도의 풍문 정도 이렇게 눈여겨본 거 그런 정도일 것이 가능한데 더구나 판문점 대표부 소속의 소속 특수부대도 와 있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가까이 평산에 2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2군단 사령부의 보급 물자가 전부 개성까지 도착해서 자동차로 날아갑니다.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무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만 개성시는 원래 직할시였다가 지금은 황해북도 개성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직할시가 아닙니다. 예. 상당히 다운 사이징이 됐는데 줄어들었네. 네,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개성 경무대 지금 그 대장은 아마 육군소장 완스타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완스타 밑에 무슨 보위부장 뭐 참모장에서 저런 집차 타는 사람이 또 몇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 군인은 바로 저 보이는 하얀 건물 전에 저 72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미 그 보병 차단소를 하나 통과했죠. 개성 경무대에서 전속력으로 질주를 했을까요? 이 JSA 군사분계선을 넘은 규순병사 오청성이 이 JSA 내부가 아닌 개성 경무대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당초 알려졌던 것은 판문점 안에 있는 부대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사실 이제 개성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 그런 이제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병사의 여러 가지 외모나 차를 볼 때, 군복을 볼 때 이제 판문점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예. 아마 이제 그 JSA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우리 군도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판문점과 개성죠. 보병 차단소를 통과할 때는 아마 뭐 경무대 차량이든 판문점 대표부 차량이든 보병 애들은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 2층 건물에 왔을 때 바로 그게 이제 민경 최후의 차단소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마 차단봉을 꺾고 뚫으면서 난스톱으로 돌진하니까 그때 이제 비상을 걸은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무대 차량이든 혹은 또 그 좀 뒤에 민경 대대들이 있는데 민경 대대장이 또 저런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개성 그 바운다리 안에 한
거의 15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벌써 뭐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저 차량이 어느 소속이라는 게 밝혀졌겠지만 이제 공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경무대의 차량일 가능성, 민경대대장의 차량일 가능성, 또 판문점 대표부의 한 5 내지 7명 저 차 타는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경무대라는 곳이 사실 이제 헌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를 관할하는 개성 경무대에 아마 고위급의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성과 저희 판문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오총성 병사가 개성 경무대 소속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이 개성시에서 판문점까지 약 4km를 전속력으로 질주한 셈인데요. 예, 뭐 안 소장님 일단 개성 경무대가 헌병대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문도 없이 판문점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무대가 헌병대죠. 군인들을 단속하는. 그러니까 개성 시내에는 판문점 대표부도 있고 노동당 연락